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뭐 요즘 그렇게 도드라진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팔로우해야 또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우차이나 관점 계속 유지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백관열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투자증권 백관열입니다. 네. 자, 우선 그래도 견고할 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일부분 이제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 하단을 굳혀준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될지 이것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줄평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가 걱정 반, 기대감 반, 좀 이러한 증시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었었죠. 우선 반등세는 이어나갔었지만 이는 작년 강력한 봉쇄 조치였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기저효과 덕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7%대를 크게 하회한 결과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와중에 이번 주 화요일에 2021년 홍다 사태에 이어서 중국 대형 개발업체인 완다그룹까지 디폴트 가능성이 블룸버그로부터 보도가 되었는데요.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경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나름대로 하단이 지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소비 관련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7월 말에 개최된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부양 기대감이 증시 하단을 지지한 요인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분기 경제 지표들이 거의 다 발표가 되었는데 저조한 성적을 만회하려면은 3분기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부양이 불가피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책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할 방향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도 이제 그런 만큼 당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한국이 주목해야 될 중요 이슈들 중국에서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만 해도 정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선 인민은행에서 올해 디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반등이 시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필요시에는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겠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전기차에 한해서만 취득세가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승용차 연합회에서 내연기관차까지도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소매 판매에서 약 10%가량이 이제 자동차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내연기관차까지 소비 부양 가능성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정부에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추가 소비 부양책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과 같은 주택 관련 내구재에 대해서 소비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한을 좀 완화한다던가 민간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러한 좀 친시장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부양 강도가 낮았지만은 3분기부터는 확실히 부양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개최 예정인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다음 주 말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이제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할까라고 본다면은 우선 지난주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에서 전달한 메시지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과학원이 좀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중앙정부가 레버리지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기존 재정 적자율을 목표치인 3%에서 4%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때 사용했던 특별채권을 발행해야 된다고 직접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PPI가 낮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너무 높다 지적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실질금리 상승을 억제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좀 완화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디벨로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메시지와 함께 LTV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실수요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정부 브레인이 이제 사회과학원의 정책 제안들을 수용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된 부분들도 7월 말에
있을 중앙정치국 회의에 반영이 될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전기차 강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좀 신선하고요. 또 금리 인하, 또 그리고 중요한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중국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다음 주 27일에 제조업 경기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산업재 기업 이익 지표가 발표 예정이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말에 정치국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과거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빠르면 27일 목요일 아니면 그 다음 날 금요일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서 정치국 회의를 좀 들여다보자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나우차이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백관열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